자, 평면좌표인데 대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여기에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이 있어. 여기서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하는 것들, 뭐 거리, 뭐 꼭지점 넓이, 뭐 직선, 원에 관해서 배우는데, 평면좌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을 하기 위한 그냥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양이 굉장히 짧아. 책을 넘겨봐도 알겠지만 9쪽이면 끝나. 10쪽부터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요. 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수업할 때 그냥 칠판 보면 되고, 칠판에다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책 보면서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래, 한 10분 듣다 보면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구나 알 수 있을 거야. 떨려. 자,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수직선 상에서 거리가 나오는데, 수직선이라는 건 다 중학교 때 하죠. 그냥 길게 늘어놓은 직선에다가 점을 표시해가지고 실수의 대소를 파악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1이라는 점이 있고 그 오른쪽에 3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1이라는 점이랑 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는 2겠지? 그 2가 어떻게 나오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잖아? 큰 3에서 작은 1을 빼서 나오는 게 이제 수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선 상에 1이랑 3 같이 이렇게 대소가 정확하게 3이 더 크면 그냥 오른쪽에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점이랑 x2라는 점이랑 거리를 표시해라 라고 하면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럼 x1이 더 크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을 거고, 또는 x2가 더 크면 x2가 오른쪽에 있고 x1이 오른쪽에 있겠지. 자,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랬는데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래서 절대값을 써가지고 x2-x1의 x2-x1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 만약에 x2가 더 크면 x2-x1으로 나올 거고 x1이 더 크면 x1-x2로 나오겠죠. 그치? 요거는 그냥 중학교 때도 한 간단한 거니까 요 정도로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두 개를 합친 좌표 평면, 요걸 이제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보통 y축이라고 하는데, 이 x축이랑 y축이라는 거는 수직선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야. x축, x좌표에 대한 실수축이랑 y좌표에 대한 실수축이랑 두 개를 합친 거라서 얘를 이제 직교좌표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용어는 굳이 안 알아도 되고, 여기에 만약에 1,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나오는 게 x좌표잖아? 그러니까 x 실수축에 해당하는, 수직선에 해당하는 값이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y좌표가 1이다 그러면 y에 대한 수직선의 좌표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에 대한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예를 들어 5,4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x좌표가 5고 y좌표가 4인 그런 점, x좌표가 5인 거 y좌표가 4인 거 교점 5,4,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수직선에서 마찬가지로 1,1이랑 5,4까지의 거리는 얘네들의 직선거리, 좀 정확히 말하면 선분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저 선분거리는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에 x좌표가 1이었고 여기에 x좌표가 5였어.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밑변의 길이가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y좌표 보면 y좌표가 1이고 y좌표가 4니까 y좌표의 차이는 3이야. 그러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3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선분거리, 선분 길이는 5가 되겠지? 피타고라스를 써서.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x좌표 차이의 제곱 그리고 y좌표 차이의 제곱의 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쪽에 첫 번째 박스랑 두 번째 박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좌표에서 중요한 식이 몇 개 있는지 알아? 2개 있어. 3개 있어? 왜 3개야? 아, 찍은 거야? 와, 왜냐면 몇 개 있어, 평면좌표에 중요한 식. 3개가 있어. 2개야? 왜 2개야? 뭐랑 뭔데? 자, 중선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어. 근데 뭐 내분점과 외분점 할 때, 뭐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그래서 2개, 내지 3개라고 한 건데, 자, 그 중에 하나인 중선 정리를 보면, 중선 정리가 뭐냐면, 이거는 일단 A랑 B랑 C라는 이 점을,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BC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할 때, 요렇게 AB 길이의 제곱이 AC 길이의 제곱이랑 더하면 2배의 AM 길이 제곱 더하기 MC 길이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중선 정리에 관한 내용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길이의 제곱, 선분 길이의 제곱이랑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선분 길이의 제곱이랑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이다. 근데 여기 M은 BC의 중점이다. 이런 내용인데 얘는 그냥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얘를 간단하게 증명을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증명은 꼭 외워야 되는 증명이 있고 그냥 듣고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증명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말이 좀 꼬이는데 다시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증명은 꼭 알아야 되는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 칠판 보고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 필요가 없는 게 있어. 알 필요가 없는 거는 그냥 안 할 거야.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말해 줄 거고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는 따로 그냥 언급 안 하고 증명을 할 건데 꼭 알아야 되는 증명은 사실 뭐 공수2에서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 뒤에 명제라는 단원에 보면은 귀류법이 있어. 귀류법이랑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는데 얘는 그냥 시험에 나와. 뭐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 뭐 빈칸 뚫어서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외우면 돼. 근데 얘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좌표평면상에서 저런 도형을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도입하면 우리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나중에 할 때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라던가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던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좌표평면에 도입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필요해. 자, 이 삼각형을 내가 좌표평면에 도입을 할 건데 이 도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를 원점으로 둘 건지 그리고 어디를 X축, Y축으로 둘 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일단 첫 번째 X축, Y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세로선을 그냥 Y축이라고 하면 되고 근데 뭐 문제에 따라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러면 다시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러면 X축을 이렇게 진짜 처음이라 그래. 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X축을 이렇게 하고 Y축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얘를 그냥 아예 돌려버려 가지고 여기를 X축으로 하고 이렇게 Y축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축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는 뭐 평행하니까 그냥 X축, Y축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어디로 하고 싶어 원점을?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다 원점을 하고 싶은 미친놈 아니야? 그러진 않겠지? 그치? 자, 원점은 뭐 꼭지점이나 중점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중점으로 두면 B랑 C랑 X좌표의 절대값이 같아.
그치? 그래서 얘를 x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삼각형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A고 B고 C고 그 다음에 내가 좌표를 도입을 해보면 여기에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고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를 내가 C, 0이라고 하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때 또는 뭐 좌표 평면에 좌표를 도입을 할 때 미지수를 적게 잡는 게 중요해. 그래야 계산이 덜 걸릴 거야. 자, 그렇게라고 하고 이제 하나씩 구해보면 AB의 길이의 제곱은 A, B랑 마이너스 C, 0까지의 거리니까 그냥 뭐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죠.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선분 AC 길이의 제곱은 뭐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M 길이의 제곱은 뭐 AO 길이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얘랑 뭐 원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MC의 길이의 제곱은 0,0이랑 C,0 길이의 제곱이니까 C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을 더한다 라고 했을 때 A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그러니까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AC가 또 있지? 여기서 플러스 2AC 여기서 마이너스 2AC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겠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정확히 2배 관계에 있지? 여기다가 내가 2배를 곱하면 얘네 둘이랑 같아지겠다. 그래서 AB의 길이 제곱 더하기 AC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M 제곱 더하기 MC 제곱의 2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수학에서 공식을 외울 때 항상 문자 그대로 외우면 안 돼. 왜냐면 삼각형이 꼭 A, B, C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이 그림의 삼각형에서는 AC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이 2배의 CM 길이의 제곱 더하기 AM 길이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수학의 공식을 외울 때는 항상 상황으로 외워주는 게 좋아. 특히 도형에 관한 식에서는. 자, 그게 이제 이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밑에 보면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좌표 평면을 도입하면 계산으로 밀 수 있다 라는 말이, 계산으로 민다는 말이 그냥 이런 거리를 선분 길이의 제곱,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배울 뭐 기울기로 구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냥 단순히 1학기 때 배웠던 계산을 하면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좌표 평면을 도입하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보면 자, 여기 배제곱 8번 문제인데 배제곱가 없네. 자, 1,4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점이 두 개가 있어. 자, 일단 뭐 그림부터 그리고 보면 1,4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어떤 좌표 평면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합의 최소값일 때 뭐 P의 좌표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래. 자, 뭐 P라는 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미지수로 X, Y라고 할까? A, B라고 나와있지? A, B라고 한번 해볼까? A, B라고 하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는데 뭐 AP 길이의 제곱을 먼저 구해보면 1,4랑 A,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냥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의 합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P 길이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랑 A, B까지의 거리니까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 얘네들이 더해보면 A제곱이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6A니까 더하기 4A
그 다음에 상수는 이따 계산하고 b제곱 먼저 해보면 b제곱이 2개 마이너스 8b 더하기 10b니까 더하기 2b 그 다음에 상수 쫙 계산하면 뭐 51이겠죠? 51이다. 요게 우리가 구하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합인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얘가 최소가 될 때 a랑 b잖아. 얘가 최소가 되려면 지금 a가 있고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인데 a랑 b는 상관이 없어. 독립적이니까 그냥 따로따로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다. 얘는 뭐 그냥 2차식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일 거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겠지? 2차 함수의 꼭지점이잖아? 그치? 이 정도는 왜 a가 마이너스 1인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단순, 산수는 계산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근데 뭐 얘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말은 해주겠는데 그러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는 안 한다는 얘기야. 필요해? 필요하면 말해. 바늘 옮겨줄게. 알았지? 이런 계산은 안 할게. 근데 필요한 계산은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0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뭐 계산해주면 2분의 9 잠깐만 49 마이너스겠죠? 97이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a랑 b랑 m이랑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동동동 다 곱하면 4분의 27이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그냥 단순한 이차함수 개소리 4분의 97이다 이렇게 되겠다. 뭐 단순한 계산 문제고 자 근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일단 문제에서 나온 게 일단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그냥 계산으로 밀면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AP 길이의 제곱이랑 BP 길이의 제곱이 나왔잖아.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오잖아.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거의 100% 조금 과장해서 100% 중선 정리야. 중선 정리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뭐 당연히 내가 아까 이쪽에 맨 마지막에도 적어놨듯이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도입을 하면은 그냥 계산으로 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으로 밀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쓰면은 계산이 조금 줄어들어. 자 보면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은 항상 중선 정리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 뭐 내가 여기를 P라 그러고 A라 그러고 B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합은 2배의 AB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했을 때 PM 길이의 제곱 더하기 MB 길이의 제곱이지. 자 근데 M이라는 게 중점이야. 뭐랑? 1,4랑 마이너스 3,-5까지의 중점이니까 얘의 중점은 X좌표랑 Y좌표랑 더한 다음에 절반 하면 되겠죠? 뭐 마이너스 3,-5랑 1,4랑 중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가 이제 길이가 M인 거니까 MB 길이에는 정해져. MB 길이는 얘네 둘의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의 합이 MB 길이의 제곱일 거잖아. 근데 지금 요거 계산하는 게 나는 분수가 있어서 싫거든? 근데 뭐 싫지 않으면 그냥 하면 되고 자 만약에 여기 길이가 T라고 하면 당연히 중점이니까 여기 길이가 T겠지? 근데 마이너스 3,-5랑 1,4까지의 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계산을 해야 되지만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은 16이랑 81을 더한 거니까 97이야. 뭐가? 4t제곱이 2t의 제곱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MB제곱이잖아. 그러면 MB제곱은 t제곱이니까 4를 나누면 여기가 4분의 97이 되겠죠? 맞아?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97이다? 잠깐만.
4분의 97이야. 그치? MB 길이의 제곱은 4분의 97로 정해져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변에서 최소가 되려면 이 PM 길이의 제곱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P는 좌표평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저 PM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P가 M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길이가 그냥 0이 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아야겠다.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합의 최소값은 2분의 97이 될 거고 그때 A랑 B의 값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 아까 그냥 계산으로 민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 계산으로 민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얘가 빠르겠지?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하니까. 그치? 그래서 뭐 계산으로 밀어도 되는데 이게 뭐 계산으로 민다고 해서 무식한 방법은 절대 아니야. 나도 학교 다닐 때는 다 이렇게 풀었고 근데 조금이라도 빨리 풀려면 시간이 다 모자라잖아? 물론 안 모자란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대부분 모자랄 테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외워야 된다고 했던 내분점이랑 외분점인데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말이거든. 근데 우리 외분점 다 아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얘랑 A랑 B랑 3대1 외분점이라고 하면 3대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이라고 할 때 여기 길이의 비율은 1이다. 내가 숫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이런 걸 치면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3대1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문제가 뭐 사실 그냥 공식만 써서 대입하면 돼서 이런 그냥 외분점을 구하는 문제는 1번으로도 안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A, B의 3대1 외분점을 구하세요 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었다면 지금 이제 외분점이라는 말이 없어져가지고 얘는 안 나오고 A, B 선분 밖에 점 C에 대해서 A, C의 A, B가 C가 이렇게 3대1 외분하는 거라면 A, B, C는 이렇게면 2대1이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위에 같은 모양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동그라미잖아. 그럼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 뭐 여긴 네모가 쳐져 있고 네모가 쳐져 있어. 그럼 얘네들끼리는 같은 비율인데 얘네들은 다른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AC의 2대1 내분점이 B라고 할 때 C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외분점이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그거를 외분점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없어진 거고 그걸 이제 내분점으로 표현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외분점이라는 말은 없지만 외분점 비슷한 식은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자, 4쪽에 보면은 자, 수직선상에서 점에서의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구해보면 뭐 여기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거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면 내분점이라는 건 결국에 내분. 여기 내분할 때 그 내가 실내 할 때 내거든? 무슨 한자인지 알아? 나도 알아. 안내 할 때 그 내자인데 분은 분할할 때 그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안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 외분점은 뭐 밖을 나누는 거겠지. 안을 M 대 N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여기 길이를 M 대 N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을 내가 P라고 하면 이 P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뭐 가장 많이 하는 거 선분의
들었어? 삑 소리 난 거? 못 들었어? 아, 그럼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들켰네? 자, 선분의 길이는 그냥 수직선 사이의 점 사이의 길이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보통 오른쪽이 크지? 이게 왜 오른쪽이 크냐면 화살표를 보통 여기다 써서 그래. 이건 딴 얘기인데 만약에 수직선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좌표 평면에 X축, Y축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이렇게만 쓰면 감점 됐을걸? 그래 본 적 있니?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면 축에서 누가 양의 방향인지 표시를 해줘야 돼서.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어쨌든 P가 더 크니까 P-A의 선분의 길이랑 B-P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해보면 MB-MP가 외항의 곱이 NP-NA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니까 넘기고 넘겨서 P 묶어주면 M 더하기 N이고, 그 다음에 그게 넘기면 MB 더하기 NA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P라는 애가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다. 이런 식이 나와. 뭐 이거 식은 다 처음 본 건 아닐 테니까. 자, 이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M이랑 N을 더한 게 분모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더한 게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교과서에 아마 내가 모든 교과서는 보진 않았지만 한영, 상일, 명일, 광문, 뭐 배제는 교과서가 필요 없어서 안 봤는데 여기 교과서는 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놨어.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 풀 때 조금 더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든. 자, 내분점이랑 외분점은 결국에 그 길이를 분할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저기서 A랑 B의 길이를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고 하는데 2 대 1로 나누래. 그러면 물론 공식을 써가지고 얘네 둘이를 더한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고 더해가지고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1이랑 4라는 점의 거리가 3이잖아. 근데 그 3이라는 거리를 한 칸으로 쪼갠대. 그러니까 결국 3칸으로 쪼개는 거잖아? 그지? 근데 3칸으로 쪼개면 3칸의 길이가 딱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칸의 길이는 딱 1이 되는 거니까 이 4에서부터 한 칸 뒤면 1만큼 뒤니까 여기 점이 3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그거를 조금만 더 그냥 식으로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 P는 M 대 N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B-A라는 길이가 요 길이가 M 플러스 N 칸이야. 그치? 근데 얘를 내가 한 칸으로 쪼개보면 그냥 얘를 M 더하기 N으로 나눠보면 되겠네? M 더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요 A라는 점에서부터 M칸을 간 거니까 M칸의 길이는 여기다가 M을 곱한 거겠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여기에서부터 이 길이만큼 더 간 거니까 A에서부터 요 길이만큼 M 더하기 M분의 MB 마이너스 NA만큼 더 간 거다. NA가 아니라 MA겠죠. MA만큼 더 간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통분해서 정리하면 요 식이랑 똑같이 나와. 요 식이랑 똑같이 나오니까 한번 뭐 해볼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이 내분점이라는 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끔 해도 좋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돼도 좋지만,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려면 요것도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 요것도 이제 문제 풀 때 쓸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이라는 거는 옆에다가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자, 내분점에서 M 대 N이라고 하면 A랑 B의 뭐 그냥 2대 1이라고 해볼까? 2대 1 내분점이라고 하면 A가 여기고 B가 여기라고 했을 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데 길이의 비율이 2대 1인 거야. 그러니까 B에 조금 더 가깝겠지? 그치? 그치? 자, 근데 B랑 A의 똑같이 2대 1 내분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야 돼. 자,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야 되는데 길이가 2대 1이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A가 더 가깝겠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걸 끝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로 외분점에서도 A랑 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하면 외분점이니까 말 그대로 밖에 있으면 되는데 뭐 M이 더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길이가 A에서 시작한 게 더 커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여기 점을 내가 Q라고 하면 이 길이의 B가 지금 M 대 N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Q-A 길이가 Q-A 길이랑 Q-B의 길이가 M 대 N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요거 조금만 정리해보면 MQ-MB가 NQ-NA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넘기고 정리를 하면 Q라는 N은 M-N분의 MB-NA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분점이랑 식이랑 거의 비슷해. 근데 여기 있는 식을 플러스를 그냥 마이너스로 바꾼 것 뿐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면 그냥 외분점의 좌표가 나오니까 외분점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원의 방정식 할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자체 방정식 할 때도 쉽게 구하는 법에서 등장을 하니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게 이제 4쪽에 나와 있는 말인데 뭐 얘는 수직선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그냥 요거 설명한 거니까 얘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얘는 그냥 계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쪽에 이제 수직선상에서 했으니까 좌표 평면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결국에 좌표 평면은 수직선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 그랬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 이 점이랑 M 대 N 내분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선분의 길이를 M 대 N으로 쪼개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X축에 내가 수선을 내리면 Y축에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고 닮은 비가 뭐 M 대 N 플러스 N 뭐 또는 요 작은 삼각형으로 하면 M 대 N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좌표 또한 M 대 N 내분할 거고 Y좌표 또한 M 대 N 내분할 거다. 그래서 뭐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주면 계산할 수 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게 가계이등분선인데 요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아마 다들 했을 거야. 맞아? 언제 하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닮음할 때 할 것 같은데? 맞아? 자, 어쨌든. 자, 이런 ABC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각, 내각을 2등분하는 선, 여기 점을 내가 D라고 하면, 알아? 은영아? 알아? 밑에 한번 쓱 보고. AB 대 AC는
BD 대 DC지? 그치? 다시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BD의 길이랑 DC의 길이의 비율이랑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 A의 연장선을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끔 AD랑 평행하게끔 C를 지나게끔 딱 안 평행한데 딱 그리면 여기 지금 억각이니까 동그라미 각이고 동의각이니까 동그라미 각이니까 이 길이랑 같겠다. 자, 그러면 여기 A, B, D라는 삼각형이랑 여기 뭐 P, B, C라는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AA 닮음이니까 결국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BD 대 DC가 되겠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같아서 결국에 이 길이랑 비율이 같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내각의 이등분선 하는 김에 외곽도 보면은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이랑 만나는 점을 D라 그러면 BC의 연장선이랑 만나는 점을 D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B 대 AC는 BD 대 DC야. AB 대 AC는 BD 대 DC다.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게끔 C를 지나게 딱 그리면 억각이니까 각이 같고 동의각이니까 각이 같아. 안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럼 요 길이랑 같은 거잖아.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AB 대 요 길이가 BD 대 CD가 되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에 AB 대 AC가 BD 대 DC가 된다 라는 걸 중학교 때 다 했지. 근데 얘는 식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각이 나왔으면, 같은 각이 나왔으면 항상 닮음을 생각해야 된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힘들어? 쉬고 싶어? 자, 2번 보면 자, 점 두 개가 있다. 2,루트5랑 3,-4라는 점이 있는데, 뭐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림을 항상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그림을 꽤 못 그려. 나만 못 그리는 게 아니라 다 못 그려서 그림만으로는 생각하면 안 돼. 2,루트5라는 점이랑 3,-4라는 점이 있는데, AOB, 그러니까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이 POQ지? POQ를 2등분하는 선이랑 그 다음에 PQ랑의 교점을 뭐 A, B라고 할 때 A랑 B를 구하래.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를 돌려놓은 거잖아? 이렇게 항상 삐딱하게만 나오지 않아? 항상 돌려놓으니까 이 길이랑 길이의 비율이겠지? 자, 2,루트5랑 원점까지의 거리는 제곱의 합이 9니까 3이고 3, 4니까 길이가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의 비가 3 대 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결국에 구하는 게 2,루트5라는 점이랑 3,-4라는 점이랑 3 대 5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니까, 내분하는 점 구해보면 일단 X좌표 먼저 해보면 얘네 둘이 더하면 8분의 3이랑 3 먼저 곱하고 9 더하기 2랑 5까지 곱해서 더하면 10 이렇게 되고, 콤마 Y좌표는 마찬가지로 둘이 더하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5루트5니까 그냥 5루트5 마이너스 12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요게 이제 내분점의 X좌표, Y좌표가 되겠지. 자, 둘이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8분의 뭐 5루트 5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답은 뭐 3번이고요. 무난하죠? 3번. 자. 자, 마이너스 6,3이랑 1,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6,3 여기, 1, 마이너스 4 여기. 자, 근데 AB를 1-t 대 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에 있대. 지금 보면 여기가 1,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6,3인데 이 두 점을 마이너스 6,3이라는 점이랑 1, 마이너스 4라는 점이랑 내분하는 점이 1-t 대 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랑 y좌표랑 구해서 각각 구해서 둘 다 음수다 라고 하면 되잖아. 자, x좌표 먼저 구해보면 일단 둘이 더하면 1이야. 그러니까 안 쓸래. 분모 안 쓰고 1-t랑 마이너스 6t랑 곱해서 더하면 다시 1-t랑 마이너스 6t랑 더하면 1-7t가 되고 요게 내분점의 x좌표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둘이 더하면 1이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4t-4 4t-4랑 3t랑 더하면 7t-4 이렇게 되겠다. 근데 x좌표가 음수여야 되고 y좌표도 음수여야 되니까 결국에 t의 범위는 t라는 애는 7분의 1이라는 애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7분의 4보다는 작다. 뭐 이 정도로 나오겠네요. 근데 둘이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7분의 5. 쉽죠? 그치? 그치? 이게 어려우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3주 동안 할 단원 중에 여기가 제일 쉬울 거야. 뭐 겁주는 건 아닌데. 자, 여기 있는 문제가 제일 쉬워. 왜냐면 내용이 별로 없잖아? 그치? 뭐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했어? 중선 정리. 중선 정리 단독으로만 물어봐도 괜찮은데 내분점을 단독으로 물어보기에는 딱 이 정도뿐이라 쉽고, 그러니까 여기에 단독 문제는 쉽고 뒤에 나오는 직선이랑 원이랑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야. 자, 4번 문제 보면요. 광문고 21번이네. 21번이면 마지막에서 몇 번째야? 몇 번까지 했어? 객관식 몇 개야? 14개. 14개? 단답형 몇 개야? 7개. 단답형. 서술형 말고 단답형. 6개. 6개나 있어? 4개 아니야? 서술형 몇 개야? 4개. 아니, 너네 시험 안 봤어? 현서야, 너 객관식 몇 개인지 알아? 너네 학교 시험? 18개? 맞아? 서술형 몇 개인지 알아? 그 고정인가? 한 5년 동안 그랬어. 근데 2학년 되면 객관식에 하나 준다? 2학년 되면 21문제야, 총. 명일은? 20 플러스 4지? 그치? 24 플러스 4요. 어? 너 28문제야? 너네 학교? 기억이 안 나. 20 플러스 4였던 거야. 상일은? 16문제. 16 더하기 4? 그치? 강문은? 14 더하기 4 더하기 3 아니야? 괜찮아. 뭐, 그럼 몰라도 돼. 자, 21번이네? 마지막 문제네? 광문고 수준을 한번 볼까? 자, 0이랑 1 사이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10, 글씨가 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그리고 8, 3이라는 점을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 4분면에 있대. 어머나? 똑같네? 그치? 광문고 21번 이꼴로 한영고 5번? 좀 자존심 상하나? 자, 어쨌든 한번 보면 내분하는 점이 1, 4분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구해보면 둘이 더하면 1이야. 생략. 8t랑 10t-10이랑 더하면 다시 8t랑 10t-10 더하면 18t-12고 콤마 y좌표는 3t랑 4t-4니까 3t랑 4t-4니까 7t-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근데 1, 4분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양수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t는 18분의 10, 그러니까 9분의 5보다는 클 거고, 그리고 7분의 4보다도 크겠다. 그치? 9분의 5랑 7분의 4랑 비교하면 뭐 9, 4, 36, 7, 5, 35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t가 7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원영아 맞아? 하나 안 했는데 뭘 안 했을까? 문제에서 t가 0이랑 1 사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다까지 해야겠죠? 그치? 유리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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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이때 좀 쉽게 나왔어. 이때 객관식인가? 객관식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서술형은 좀 쉽게 나왔어. 자. 어쨌든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